이 시간에는 문장의 종결 표현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종결 표현 방식에는 팽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또 의문문은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수사의문문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팽서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평범하게 진술하는 문장으로 종결 의미로는 니언다 비옵니다가 붙습니다. 지혜가 밥을 먹는다, 지혜가 학교에 간다, 지혜가 웃는다, 뭐 이러한 것들이 팽서문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은 하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다시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과 수사 의문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결 의미로는 뭐뭐니, 뭐뭐까, 뭐뭐느냐 이고 문장 기호로는 물음표가 붙는데 의문의 강도에 따라서 이 물음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판정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정은 말 그대로 판정, 답변 자체가 판정 행위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 아니요 이렇게 판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혜가 밥을 먹니? 예, 먹습니다. 아니요, 먹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질문 안에 그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설명을 한다라든지 뭐 그러한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설명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의문문은 지문 자체에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너는 언제 밥을 먹었니 했을 때 그 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넌 어디에 갔었니 했을 때도 어디에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디에 등의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의문문을 우리는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사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사법이라고 배웠죠? 즉 표현법이라고 더 익숙할 겁니다. 표현법이라고 배웠죠. 그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하는 기술이 바로 수사법인데 그것처럼 물어보고 싶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물어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의문문을 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은 의문에 대한 대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의문문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창가에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에게 춥지 않아요 라고 의문문을 사용했다면은 그것은 문 좀 닫아주세요 라는 명령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차리면서 거실에 있는 딸에게 배고프지 않니? 라고 의문문을 사용했다면은 너 지금 같이 와서 밥 먹자 라는 청유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의문문으로 돌려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즉 간접 합법인 셈이죠. 자, 다음은 명령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종결 의미로는 어라 아라 뭐뭐게 뭐뭐 비읍시오 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지혜야 밥을 먹어라, 지혜야 학교에 가거라 뭐 이런 거. 그런데 불특정 다수 독자에게 하는 명령으로는 어라 하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유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유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겁니다.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겁니다. 종결 의미로는 뭐뭐자, 뭐뭐세, 뭐뭐 비읍시다 등이 있습니다. 지혜 밥을 먹자, 밥을 먹읍시다, 공부합시다, 공부하세 뭐 이러한 것들이 청유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청유문과 의문문을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부드럽게 명령을 청유문과 의문문이 아니고 청유문과 명령문
아주 부드럽게 명령을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청유문이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문을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명령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한다고 하여 청유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유문은 반드시 행동을 함께 하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맥락에 따라서 함께 하자는 의미가 아닌데도 청유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떠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떠들고 있는 친구에게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했다면은 같이 조용히 합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맥락상으로는 표현상으로는 같이 조용히 합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은 맥락상으로는 너 조용히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도 청유행이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같이 어떠한 행동을 합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맥락상으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 하더라도 청유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감탄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종결 의미로는 뭐뭐구나, 뭐뭐구려, 뭐뭐로다 등으로 종결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혜가 밥을 먹는구나, 지혜가 아름답구나, 하늘이 참 맑구나 등이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감탄문의 문장 부호는 느낌표가 붙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종결 방식에 따른 문장 종류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학습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